방금 사랑마당에 올라온 판수라제가 남의댁에게 물었다. 남의댁, 그게 참말인겨? 남의댁이 시라가지며 치마폭을 당기며 말했다. 아유, 스님도 괜한 말 해가지고 판수라제 화났다 아닙니까? 판수라제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 하면 오늘은 내가 이야기 한 자리 듣고 싶어 그런다. 남의댁이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됐다. 오늘은 남의댁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내도 공일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까 아이가. 안 그렇소? 판수라제의 배려로 남의댁은 판수라제와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그게 정말입니까? 대한민국 유물발굴 특수연구관이라는 명함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바치던 남의댁이 도굴꾼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젊은 도굴꾼이 살깃된 눈으로 말했다. 명함 보시듯 우리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밀로 하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약속한 대로 대우해 줄 것입니다. 천성이 어지르고 감옥한 남의댁이 말했다. 나만큼 임무군 사람은 여기서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도굴꾼이 눈을 번쩍 떴다. 방금 무덤이라 했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잘됐군. 마음에 들었어. 무릎에 턱을 고인 채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고 있던 도굴꾼이 말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기밀을 누설하면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어. 남의댁은 엄청난 액수의 보수의 마음이 굳어 있어 도굴꾼들의 협박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인데 이 한 목숨 바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좋소. 여기 사인하시오. 그들이 내민 종이에 서명하기 전 남의댁에게 도굴꾼들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여기에 사인한 시간부터 아줌마는 대한민국 유물발굴 특별보조관이 되는 것이며 국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어길 때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옆에 있던 도굴꾼이 첨부했다. 기밀을 지키지 않을 시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남의댁은 굳은 의지를 보였다. 아무리 제가 여자라도 함부로 평가하지는 마세요. 이날까지 나는 한 번 약속한 일은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남의댁은 거침없이 볼펜을 갈겼다. 조항도 없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남의댁의 가슴은 부풀었다. 오로지 허공에서 돈바람이 휘몰아쳐 오는 것 같았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도굴꾼이 첫 번째 임무를 발표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실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복장은 절대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둘째, 임무가 완수되기 전까지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도굴꾼이 첫 번째 임무를 발표했다. 기본 교육이 끝나면 13일 00시 3번 랍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시사항 준비하시고 12월 21시까지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시오. 영어를 모르는 남의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탑그레이버가 어떤 일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래야 준비도 할 것 아닙니까? 갑자기 도굴꾼의 표정이 바뀌었다.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이었다.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일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런 식이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방금 사인한 종이를 지저려는 도굴꾼의 손을 붙들고 남의 댁이 싹싹 빌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라도 묻고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도굴꾼 중 나이가 많은 편인 사람이 말했다.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를 하지 않던가. 처음이니 용서하시게. 남의 댁은 나이든 도굴꾼에게 허리가 절단나도록 굽히기를 반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의 댁은 도굴꾼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명령을 하든 고분고분 따르기만 했다. 12일 21시 외곽 시외버스 정류장. 도굴꾼들이 지시한 먹거리를 배낭에 충분히 챙겨놓고 남의 댁은 검은 몸빼와 점퍼를 입고 도굴꾼들이 지정한 장소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20분이나 기다렸지만 도굴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의 댁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한 달치 보수는 선불로 받았지만 단 한 번으로 행운은 끝나지 않을까 불안했다. 그때였다. 가속으로 커브를 들어온 지퍼가 버스 정류장에 멈췄다. 창문을 열고 도굴꾼이 지시했다. 어서 타세요. 남의 댁은 다람쥐보다 더 민첩하게 지퍼에 올랐다. 가는 방향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입을 봉했다. 지프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 계속됐을 뿐 누구도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무거운 침묵과 네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뿐이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던 지프가 갑자기 산길로 90도 틀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20분쯤 달리던 지프가 멈췄다. 지프 앞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비 때문인 듯 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지프는 곧장 개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10분쯤 더 산길을 올라갔다. 창밖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남의 댁도 도굴꾼들을 따라 지프에서 내렸다. 남의 댁의 눈앞에 작은 산이 나타났다. 그것은 산이 아니고 언덕만한 능이었다. 도굴꾼들은 남의 댁에게 적외선 망원경을 건네주었다. 사원은 여기서 잠복했다.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이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경우라도 소리내서는 안 되고 남의 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동안 교육받은 대로 남의 댁은 무전기와 쌍안경을 목에 걸고 커다란 소나무 위로 올라갔다. 도굴꾼들은 지퍼에서 장비를 꺼내 능 앞으로 운반했다. 잠시 뒤 저 소금의 곡괭이 소리가 능에서 들렸다. 남의 댁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3시간 뒤 서서히 여명이 시작됐다. 도굴꾼들이 파손했던 능을 원상복구할 때 그들의 작업을 거두어준 것이 남의 댁이 힘을 쓴 전부였다. 지퍼가 능에서 떠나 큰 길로 나왔다. 비로소 지퍼 안의 도굴꾼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다. 남의 댁에도 치하했다. 어떻소? 해볼 만한 일이요? 나이든 도굴꾼의 물음에 남의 댁이 말했다. 다들 힘든 일 하시는데 지만 너무 편한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도굴꾼들이 웃었다. 앞으로 함께 작업합시다. 해볼 만한 일입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나이든 도굴꾼이 흙에 묻은 작은 향로 하나를 꺼냈다. 아무튼 수고했어. 오늘은 첫날이니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요. 이게 뭡니까? 향로 같은데. 국가재산을 제게 주시도 됩니까? 도굴꾼이 의미 있게 웃었다. 그건 유물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괜찮소. 하지만 허투루 사용하지는 마세요. 두고두고 간직하면 한몫할 물건이니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도굴꾼들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남해댁은 생각보다 쉬운 임무에 흡족했다. 집으로 돌아온 남해댁은 도굴꾼들이 준 향로를 잘 씻어 선반에 올려두었다. 며칠 뒤 남해댁은 깜짝 놀랐다. 선반 위의 향로가 처음 든 위치에서 한참 옮겨져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남해댁은 향로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고 향로가 놓인 자리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했다. 한 달 뒤 다시 도굴꾼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해댁은 도굴꾼들이 지정한 장소로 나갔다.